자, 그러면 헤럴드 핀터 배신부터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여기서 나온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잖아. 그 언급되는 이름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등장인물 엠마, 제리, 그리고 또 누구였지? 일단 저는 줄거리를 짧은 줄거리로 정리하기에는 저도 말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들으시는 분도 좀 많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도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1977년 봄에서 1968년 겨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시간이 순행될 때도 있지만 역행될 때도 있어요. 일단 이야기의 시작, 그러니까 줄거리는 1977년 봄 정오 어떤 주점에서 시작되는데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엠마와 제리가 만나고 가볍게 안부를 나눕니다. 2년 전부터 그들의 관계가 식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마는 본론을 꺼내게 되죠. 원래 남편인 로버트도 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홧김에 엠마는 제리와 외도했다는 사실도 밝혔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제리는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엠마는 이미 다 끝났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넵니다. 그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1977년 봄 제리의 집 서재. 로버트가 모든 사실을 듣고 제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로버트는 담담하게 4년 전부터 엠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제리는 이 사실을 듣고 본인만이 모든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자각한 뒤에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해 엠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만 로버트는 담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대화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 1975년 겨울 제리와 엠마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식었다라는 것, 이제 식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서로의 애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가구들을 팔 계획을 얘기하다가 서로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엠마는 제리를 혼자 남겨둔 채 딸 샤로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1년 전 가을 로버트와 엠마의 집 거실. 엠마는 아들 네드를 재우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제리가 놀러옵니다. 로버트와 제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케이시의 출판사에 들어간 얘기, 제리 아내에 대한 안부를 묻는 등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다가 정부를 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도 같이 구경하고 싶다고 점심도 사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로버트는 거절을 합니다. 이때는 로버트가 엠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을 때예요. 엠마를 혼자 남겨두고 두 남자는 떠나다가 다시 로버트가 돌아와 엠마에게 키스를 하고 엠마를 안아줍니다. 엠마는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게 되죠. 그리고 다시 1년 전으로 가서 베니스를 여행하는 엠마와 로버트. 엠마는 내리가 신간으로 출판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리가 그 원고를 출판하라고 로버트한테 말했었지만 로버트는 배신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었어요. 로버트는 전날 엠마 앞으로 편지가 왔었지만 굳이 받아오지 않고 편지가 왔다는 사실만 엠마에게 알립니다. 그 편지는 제리가 보낸 것이었고 로버트는 이미 글씨체 때문에 이 불륜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엠마가 편지를 가져오고 로버트는 제리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결국 엠마는 제리와의 불륜 사실에 대해 고백을 하고 로버트는 제리와 절친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엠마와 로버트가 서로 사랑했을 때 갔던 여행지에 가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같은 연도 늦여름 아파트.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엠마는 제리를 만납니다. 엠마는 제리와 로버트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고 엠마가 여행을 간 사이에 제리는 엠마의 편지를 집안에서 잃어버려 불안해하는 등 불륜을 저지르고 들킬까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을 회상합니다. 제리는 엠마에게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즐거워합니다. 자연스럽게 둘은 침대로 향하고 그때 제리가 샤로트를 놀아주면서 머리 위로 아이를 던졌다가 놨다가 하면서 놀아줘요. 그때 왜 아이를 집어던지지 않았냐고 엠마가 그런 말을 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이제 1973년 같은 연도 늦여름 레스토랑에서 제리와 로버트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제리는 엠마와 로버트가 그러니까 제리가 엠마가 얘기했던 여행 얘기와 로버트가 얘기했던 여행 얘기가 다른 것을 듣고 흠칫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로버트가 출판을 거절한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리의 가치관에 대해 단언한 다음 본인의 말에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제리가 들으라는 듯이 엠마와 사이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엠마가 제리를 많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사실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엠마는 제리와 식사를 하던 중 제리의 아내 주디스를 봤다는 사실을 알리며 본인들의 외도 사실이 들킬까봐 걱정하지만 제리가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엠마에게 사랑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엠마는 그때 로버트 사이에 아이, 그러니까 네드가 생겼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리는 잠시 듣고 침묵을 하다가 축하하는 발언을 하지만 그 침묵의 의미가 다르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2년 전으로 가서 다시 3년 전으로 가서 로버트와 엠마의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는 침실에서 엠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다가 엠마가 들어오자마자 진실한 사랑 고백을 하게 돼요. 엠마는 거절을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제리가 입을 맞춥니다. 다시 피하고 침실에 들어온 로버트에게 제리가 취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로버트와 제리는 짧게 대화를 나누고 다 같이 셋이서 나가려고 하지만 그때 제리는 엠마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둘이 마주보며 극은 이제 일단 기승전결 그런 얘기하기 전에 이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넘어가 볼게. 그게 가장 재밌는 특징이 시간의 역행이잖아. 또 이거는 이 해롤드 핀터 이 작품은 먼저 종말을 알려주고 작품이 시작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첫 부분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또 보게 된다라는 재미가 있지.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1장부터 9장까지 시간 순서를 좀 배열을 해보니까 1장, 2장 현재부터 3장에서 2년 전, 다시 1년 전, 다시 1년 전 여름, 그리고 그 해, 그로부터 또 2년 전, 3년 전.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역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우리가 종래에는 첫 시작을 봤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과연 해롤드 핀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또 고민해봐도 너무 그 사람을 재밌을 것 내가 같아. 믿지 않음으로써 이뤄지는 서로 간의 배신에 대해서 되게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믿음을 깨서도 안 된다. 역행이라는 구조를 썼던 거는 주제에 대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엠마, 로버트, 제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배신하고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과거도 보여주고 하면서 종래는 관객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라는 걸 핀터는 그냥 그 숙제를 던져주고 끝냈다라는 느낌인 거지. 근데 이 핀터의 작품을 다 보면 이 결말들이 다 이런 식이야. 관객한테 숙제를 던져줘. 과연 그래서 잘못은 누가? 그 잘못을 한 건가? 여기서 잘못이 있나? 원인이 뭐 때문인지?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결론이 추론.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끊임없이 대화가 되지 않아. 무언가를 숨기고 있잖아, 계속. 누구 한 명 숨기지 않는 인물이었거든. 엠마. 그러니까 대화는 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침묵과 사이 속에 공존하는 이 서브 텍스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사실 앞에 등장해 있는 이 대사보다. 거기서 느껴지는 건 관객은 긴장감이야. 그 긴장감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 간의 의사소통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발생하는 단절은 지금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드러나는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도 될 것 같아. 작품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이야. 어떤 것도 추상적인 건 없으니까 장소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알려주지 작가가. 그런데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 피상적이지 않니? 사실주의 극인데 분명히 느껴지기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부조리하고 피상적이고
비현실주의 같고 약간 몽롱한 느낌까지 줘. 그게 또 이 작품의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분위기가? 그럼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 대화가 단절되니까. 계속해서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신과 배신이 과거로 거듭될수록 보이고 있고, 그런데 과거를 보게 되면 다시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 아, 얘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 말을 결국에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지. 자, 그럼 기승전결을 좀 정리한 걸 이어서 들어볼까? 제가 하면 되나요? 저는 기승전결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엠마와 제리의 재회, 승, 로버트가 이미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제리, 전, 로버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는 엠마, 그럼에도 사랑을 지속하는 엠마와 제리, 결, 엠마와 제리의 첫 불륜 시작. 근데 겁나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나니까 뭐란 거지? 내가 이 1번부터 해로포트에 대한 작가 조사한 거를 정리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걸 영주가 좀 빠진 게 있으니 얘기를 해줘. 자, 채영이부터. 우선 해롤드 피터는 1930년 런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그르마 스쿨을 졸업하고 왕립 연극학교에 들어가서 연기 수업을 받은 후에 아일랜드 각 지방을 순회하는 극단의 일원이었다가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여배우와 결혼해 극작 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는 순수 무대를 위한 작품을 많이 쓰는데요. 그의 작품 특징은 갭,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현상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능력, 속성 따위의 차이를 둠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심 없이, 여지 없이 극도로 복잡하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극예술학교에서 연기 수업 받았다고 했는데 2학기 동안만 받고 곧 그만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징집 영장을 받았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임을 선언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었고, 본인이 직접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데이비드 베런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 반유대주의를 경험하고 인권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으며 연출가로서도 활동을 했으며 국내와 해외 모두에게 전례 없이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우를 받았어요. 여러 상, 셰익스피어상, 유럽문화상 등등을 받았고 이제 이번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인상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면에서 먼저 말씀드렸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끝은 절망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으로 사건의 결과에서 원인으로 돌아가는 작품 전개 방식이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결과를 알고 인물을 지켜보니 어리석음이 더욱 부각돼 보이는 느낌도 들었고요.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이유도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는 사실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멈추려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로버트는 파티를 즐기러 나가고 엠마와 제리는 둘이서 눈을 마주치고 막이 내릴 때였는데요. 눈이 마주치고 어떤 감정이 오갔기에 애써 거절했던 엠마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싶기도 했었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 말고도 사이를 갖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 부분마다 등장인물이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떻게 숨을 쉬고 있을지 다양한 상상이 들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희곡을 읽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8장에서 주디스에게도 그녀를 좋아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극의 모든 관계는 서로의 배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부인을 배신한 제리는 부인에게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런 부인 또한 이미 제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누군가의 믿음을 깨버리는 일 또는 누군가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 관계는 유리조각처럼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